TBC 클리닉 건강 365 이번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승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승미입니다. 예. 사실 부인암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자궁경부암이잖아요. 이때 따라오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뜻인가요? 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자궁경부암의 원인자라고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의 원인이 이제 명확하게 특정되는 암은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자궁경부암은 거의 대부분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의 세포 이상을 일으키고요. 이것을 저희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형성증은 추후에 자궁경부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에 해당하고요. 이형성증일 때 제때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이제 자궁경부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형성증이 점점 진행을 해서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자궁경부암이 왜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일찍 발견하려면 뭐 전조 증상이라던가 뭐 위험 신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증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긴 하는데요. 자궁경부암은 사실 발병을 해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증상인데요. 네. 그러다가 점점 종양이 커지면서 이제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이 질출혈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는 질과 연결된 부위라서 질출혈이나 분비물에 출혈이 섞여 나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간혹 이런 출혈들을 월경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평소 월경하고 주기와 기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출혈량이 평소 월경보다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꼭 부인과 진료를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 섞인 분비물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뭐 다른 증상이 없어서 안 좋은 건 줄 몰랐다. 네. 그냥 그럴 수 있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그런 질출혈 말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려면 병이 훨씬 더 많이 진행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증상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건강검진 있잖아요. 여기에 부인과 검진 항목이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잘 받아도 조기 발견이 가능할까요? 이게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부인과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라는 검사뿐인데요. 네. 이 검사는 이제 경부만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검진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받아왔는데 뭐 난소암이나 자궁체부암 같은 부인암을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했다. 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왜 암에 걸렸냐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자궁경부암만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검사고요. 난소나 자궁체부의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체부, 그러니까 자궁 몸통과 난소의 양성 질환부터 악성 질환까지 이제 모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해야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제 부인암 검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만약에 받았는데 혹시나 이상소견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선생님, 저 그럼 혹시 암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자궁경부암 검사 내지는 자궁암 검사라고 표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단어를 표현을 해야지 또 환자분들께서 이게 해야 되는 검사구나라고 인식하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슨 암 검사라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암 검사가
이상하니까 나는 암인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선별검사라서요. 네. 그냥 이상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이상소견 자체가 암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지 이렇게 보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다, 또 세포 변화가 있다, 이런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큰일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암 검사니까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니까 이제 고위험 그리고 세포 변화 이런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세포 변화의 경우는 뭐 질염이나 자궁경부염 같은 흔한 염증에서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일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뭔가 암 같은 나쁜 게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일단은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나누어지는데 암과 관련 있는 바이러스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검사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암과 관련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는 뜻이지 이제 고위험의 문제, 저희 고위험 그러면 암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암이 생겼다는 뜻도 이 검사의 경우도 암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 이것도 여쭤볼래요. 검사지에 자궁경부 이형증이라는 말이 나온 경우도 있대요. 사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 그렇죠. 듣기만 하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불안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고 혹시 이것도 나중에 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인가? 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 내지는 저희가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의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먼저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진행을 해서 제자리암을 거쳐서 치명성 암의 순서로 이제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 함은 즉 정상과 암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궁경부암은 소위 전암성 병변으로 하는 중간 단계에 이제 병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은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발견해서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암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받고 나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실 때 암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 검사는 또 어떤 검사를 받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이제 브러쉬로 세포를 채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한다면 저희가 조직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와 더불어 질 확대경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를 크게 확대해서 이제 보는 현미경 검사가 있는데 질 확대경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조직 검사상에서도 이러한 이형성증이 확인이 된다면 이형성증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치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형성증은 저희가 총 3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3단계로 보통 나누고요. 숫자로 해가지고 CIN1, CIN2, CIN3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CIN2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치료로서 쓰는 방법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원추 절제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핏 들어보면은 원추 모양으로 절제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맞나요? 네. 어떤 방법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은 이제 원추 모양으로 자궁경부의 일정 범위를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혹시나 그 조직 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다른 병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저희가 전기적 루프, 이제 원추 모양으로 경부를 도려내기 위한 이제 기구가 있거든요. 그 전기 루프를 이용해서 자궁 경부를 도려낸 후에 지혈을 하게 되고요. 보통 20분 내외로 걸리는 아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렇네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입원 같은 거는 필요 없겠네요. 환자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입원 필요 없이 그냥 당일 내원으로 해결 가능한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요, 네. 이제 출혈이 가장 흔한데요. 저희가 도려내는 부위 자체가 다 이제 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월경보다는 양이 적은 편이고, 멈췄다가 다시 발생하는 재출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자체가 좀 길어져가지고 한 달 정도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이제 출혈 문제는 보통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작용으로는 최근에는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20, 30대에서 발병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임신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면 자궁경부는 임신 기간 동안 이제 자궁이 계속 커질 때 자궁경부의 입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을 하면 이제 자궁경부가 약해질 수 있어서 그 수술을 하는 것이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해서 임신 중에 자궁경부에 힘이 빠지는 거라던가 아니면 조기진통 등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을 했다고 불임 자체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오히려 원추절제를 시행을 안 했다가 이게 점점 진행을 해서 암이 되어버리면 그게 임신에 더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게 원추절제술의 임신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주의를 요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이 원추 절제술을 받고 나면 앞으로 자궁 경부암에 대한 걱정은 그냥 훅 날려버리면 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일단 현재 발생한 자궁경부 이형성증 병변은 제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병변이 암이 되는 건 막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자궁경부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원추절제술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런 이형성증 병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추절제술이 아무리 깨끗하게 잘 됐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가 병원에 와서 검진받고 치료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술 말고도 뭐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는데 다른 치료는 혹시 안 되나요?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자궁경부의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먹는 약도 없고요. 그래요? 주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이 됐을 때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멸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는 한 70% 정도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요. 한 90% 정도는 2년 내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도 남아있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그런 드문 상황들이 점점 진행을 해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치료약은 없지만 저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바로 저희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의 타입이나 개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자궁경부암을 가장 잘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백신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주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 언제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리고 성경험이 없다면 안 맞아도 된다라고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아야 예방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네. 성경험이 없을 때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3회 접종인데 만 14세까지는 2번만 접종을 해도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보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만 12살부터 17살까지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성경험이 있는 경우더라도 25세까지는 접종했을 경우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 45세까지도 이제 주치의와 상담 후에 환자별로 이제 맞춰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거나 혹은 성경험이 아직 없다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왜 이형성증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 이제 약 70% 정도의 자궁경부암만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궁경부암이 100% 예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만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그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1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의 일반적인 권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환자분이 원하신다면은 시행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저 얼마 전에 TV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자궁경부암 백신 광고인데 남자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정경호 씨랑 네. 조세호 씨랑. 네네. 그러면서 남자 연예인들도 이제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나도 맞아야 되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남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성들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아까 바이러스에 저위험군 바이러스와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위험군 바이러스는 곤지름, 첨형 콘딜로마 같은 그런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과 비롯해서 질암, 외음부암 이런 여성 생식기암도 일으키는데 음경암 같은 남성 생식기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항문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궁경부암보다는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면을 보면 남성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 접종 대상이 9세부터 26세입니다. 그 사이 나이대에 맞는 것이 이제 저희가 백신의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철원 씨는 26세를 조금 넘으니까 14년 지났거든요. 괜찮겠죠? 뭐 권고사항은 아니네요. 네. 그 본인의 네. 선택이죠. 네. 네, 아무튼 뭐, 치와 예. 상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 모두에게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앞서서 부인암의 경우에 국가 검진 외에 초음파도 필요하다 하셨어요. 그럼 초음파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부인과 검진을 할 때 초음파 검사는 자궁 경부도 물론 보이지만요. 자궁 체부, 그러니까 자궁 몸통과 그 안쪽의 자궁 내방, 그리고 난소와 나팔관의 질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과 난소에는 암이 아니더라도
수술적 제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가장 접근성 좋은 검사 방법이 부인과 초음파 검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난소암이나 난관암의 경우에는 조기 검진으로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난소암 같은 경우에 부인암 중에서도 난치로 꼽히던데 이게 이유가 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조기 검진으로 발견하기 어렵더라도 뭐 다른 검사 방법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난소암이 난치다, 치료하기 어렵다,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셔서 제 검진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난소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난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 복강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웬만큼 크기의 혹이 생겨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면 뭐 배가 불편한 것, 그리고 소화가 좀 안 되고, 뭐 식욕이 좀 없어지고, 배가 좀 아픈데 생리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정도의 통증,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네, 증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커져야 덩어리가 만져지는 정도라서 굉장히 증상이 애매모호하고 비특이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장병인가 보다 그러고 약을 조금 처방받고 드시면서 그냥 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난소암 환자들은 진단하는 당시에 이미 70% 정도에서는 전이가 발생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이가 발생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듯이 난소암 조기 검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 중에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건강 검진할 때 많이들 시행하는 검사인데 난소암에 대한 종양 표지자로 CA125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CA125는 좀 특이성이 떨어져서요. 네. 암에서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암이 아닌 뭐 이제 다른 자궁 질환, 난소 질환이나 뭐 골반염 같은 경우에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를 보완해서 최근에는 CA125와 여기에다가 HE4라는 또 다른 수치를 더 이제 합쳐서 난소암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로마 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검사는 초음파 등으로 난소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암인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고요. 폐경 전, 폐경 후로 나누어서 난소암의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를 검사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은 사실 최종 진단, 정확한 진단은 난소를 제거해서, 혹을 제거해서 수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환자가 수술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냥 지켜볼 수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서 로마 검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와 함께 이제 난소암의 조기 검진 목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또 무엇보다 의료 접근적인 면에선 정말 세계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미리 조기 검진을 받거나 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이 치료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내 아내를 누구나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인암 조기 검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분들 혹시나 아내분들이 주저하면 꼭 데려가세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철원 씨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가족 건강이 또 나의 건강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예. 자, 이 시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전문의 이승미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